이 삼각 사기를 정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딱 유일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입금 전에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인천에 있으면서 꾸준히 문의를 받아왔고, 제가 사무실이 원래 인천에 있었다 보니까 뭐 중고차 관련한 단지가 많다 보니, 그리고 제가 실제로 뭐 중고차 매매 단지의 이제 자문 변호사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했었다 보니 정말 문의를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 정말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측으로 다 양산되는 그런 사건인데,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사기꾼, 매입 딜러, 자동차 판매자. 이 매입 딜러한테는 자기가 자동차 판매자인 척, 차주인 척하고, 이 차주한테는 자기가 매입 딜러인 척합니다.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자동차 판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중고차에 그냥 넘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요즘에는 헤이딜러나 뭐 엔카 이런 데에서 이제 개인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판매 글들을 보고 요 사기꾼이 접근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이 매입 딜러나 이제 뭐 판매자한테 접근할 때 사실 매입 딜러 입장에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는 차량을 좀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고가에 잘 안 팔리는 수입 차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사기꾼들이 보면 주로 정말 잘 팔리는 중고차로, 이 정말 어려운 중고차 상황에서도 잘 팔리는 뭐 예를 들면 카니발, 뭐 소렌토, 산타페, 뭐 요런 차량들, 그리고 차량 뭐 중고차 가격이 뭐 예를 들면 4천에서 5천 정도, 그 정도 돼서 이제 뭐 매입 딜러 입장에서 뭐 좀 싸게만 떼오면은 뭐 500 정도, 300에서 500 이상 남길 수 있는 딱 그런 구미가 당길 만한 차량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고가 차량도 아니고 아주 저가 차량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저 먼 수도권에서 저 먼 지역까지, 지방까지 가가지고 하루 이틀 날려가면서 또 매입을 해오기에는 또 조금 애매한 그런 차량들을 항상 타깃으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이제 매입을 하라라는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면 매입 딜러 입장에서도 고민하다가 탁송 거래를 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보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형적인 삼각사기 사건이라면 딱 한 번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돈을 주기 전에 탁송 기사가 차주를 만났을 때, 이때 매입 딜러가 자기랑 연락하던 사기꾼이랑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 탁송 기사한테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 차주인지 확인해봐 달라고 한 다음에 직접 전화 한번 바꿔달라고, 차주랑. 그렇게만 하면 자기가 통화하던 사기꾼이랑 목소리도 다를 거고, 자기가 얘기했던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저는 4천만 원 받고 사기로 했는데요 하면 당연히 저한테 5천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매입 딜러 맞아요? 하면 이제 차주랑 이제 매입 딜러 다 이제 뭔가 의심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서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 당할 뻔했구나 라고 해서 이 삼각 사기를 정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딱 유일한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입금 전에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일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확인하다가 막 서로 연락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삼각 사기 사건 하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거든요. 근데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쏙 빠져나갑니다. 사기꾼은 경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기꾼은 못 잡습니다. 잡기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둘만, 이제 피해자 둘이 팍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뭐, 당연히 딜러 입장에서는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돌려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이 차주 입장에서는 차 팔려고 했는데 차는 못 팔고, 물론 차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돈도 자기도 날렸고. 물론 누가 더 억울하냐라고 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둘이 민사소송하고, 근데 문제 이 민사소송도 원래는 이제 매입 딜러,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자, 차주가 어쨌든 당신이 부주의해서 괜히 사기꾼한테 돈을 넘겨준 게 좀 더 과실이 큰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그리고 계약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매입 딜러 쪽이 유리한 판결들도 있었다가, 아니다, 이거는 둘 다 피해자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둘 다 피해자다 해가지고 조금씩 책임져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매입 딜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고, 이거는 뭐 차주가 좀 더 선량한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뭐 차주 손을 들어준 민사 판결도 있고, 이게 아직까지 명확한
그 법리가 형성이 사실 뭐 어떤 케이스마다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명확한 판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둘 다 이제 피해자 둘만 이제 속 끓이고 속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요 관련해서 사송도 많이 하고 이쪽 사건, 이쪽 입장도 해보고 저쪽 입장도 해보고 정말 뭐 많은 민사소송도 해봤는데, 중고차 관련해서 특히나 요 삼각사기 관련해서.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말씀드린 요 아쉬운 점은, 뭐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 사고가 줄어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줄어들면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사고 줄어들면 더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어차피 보면 이런 사건들을 많이 진행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선량한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으셨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입금하기 전에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이 차주인지 탁송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 사람과 직접 통화만 한번 해보면,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래 조건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확인만 하면 거의 확실한 안전장치가 하나 생깁니다. 그 절차를 꼭 하셔서 이런 피해를 좀 안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삼각사기를 당하셔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거나 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사건으로 정말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는 이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중고차 사건 안 해보신 분들은 삼각사기가 뭐지?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쟁점이 뭘까? 이러실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사건을 조금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을 꼭 좀 찾으셔서 이런 사건을 생기셨을 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당연히 첫 번째고요. 일단은 앞으로 어쨌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